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명 시민들을 위해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신혜정입니다. 예, 제가 관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단지 직책이 관장이라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 실무자들하고 복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을 서슴없이 주저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가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간혹 이제 사회복지 전문가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한 이후에 이 광명시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 발전해 와서 광명시가 변화해온 모습이라던가 광명시 복지가 선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사실 옆에서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도 사실 좀 많이 있고 또 미력하긴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 광명시 복지를 위해서 좀 한몫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광명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 전국에 약 470여 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약 86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그 사회복지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그 구조상에서 보면은 이제 민간 사회복지 기관이고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게끔 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은 원래 86년도에 철산동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가 2000년대 초반에 복지 환경이 열악한 이 광명 3동에 복지 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갖게 됐었고 그때 당시에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 200여 억 원 정도 상당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복지 시설을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명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곳을 광명복지관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 2005년 4월 1일에 드디어 개관이 되었고 현재 2022년에 이제 17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보통 지자체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명시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라는 사회복지 전문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저는 종사자의 한 사람이고요. 이 시설은 전체 총 3,030여 평 정도 되는 그러한 공간인데 이곳은 사실은 우리 복지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지역아동센터라던가 또 스포츠센터라던가 또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100세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기구들이 함께 들어와 있어서 복합사회복지 이용시설, 복합다중시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운영 주체들에 의해서 사회복지관이라는 시설물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3개의 주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 조직화 사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지역의 특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고 단정복지관하고는 달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모든 대상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은 약 100여 종의 다양한 대상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아주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광명시가 이제 공공복지 서비스를 이제 정책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명동 권역의 그 권역적 그 역할 분담
네트워크 역할을 분담하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가 좀 담당하고 있고, 또 복지 정책과 제도가 계속 변화해 가고 있잖아요. 그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전담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그러한 주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광명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광명동 권역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세대, 또 다가구, 또 소형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교통과 상업이 중심되어 있는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광명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구들이 집중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주민들이 조금은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개발, 지금 곳곳이 지금 복지관 주위에 다 재개발되고 있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도시가 여하튼 변화해 갈 거고, 새롭게 유입해 들어오는 다양한 인구층,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원주민들, 그들과 어떻게 새로 유입되는 주민들이 서로 괴리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격차를 줄여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지역사회 이슈들, 이런 것들에 잘 대처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 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던가 조금은 더 주민 친화적이고 주민 밀착형의 사업들을 개발하는데 조금 더 몰입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복지관을 통해서 만났던 그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구 또는 어떤 사건 이거를 딱 하나만 찝어서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생각이 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였을 때 꼬마 아이였죠.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가정은 이제 그 한부모 가정의 아이였어요. 엄마가 이제 아빠가 계시지 않고 엄마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었었고, 또 외할머니가 함께 같이 생활을 단칸방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아이가 엄청 개구장이고 정말 해말 같어요. 그 세상에 어떤 그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결핍된 그러한 상태였었어요. 애정적인 부분도 그랬고, 뭐 영양적인 부분은 물론이었고 등등.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사회복지사인 저를 만나러 오는 거를 무척이나 즐겁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학교 갔다가 복지관에 들러서 사회복지사인 저를 보고 집에 가는 거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습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돕는 거,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참여의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들 무척 필요했었는데,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 아동이 다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돈을 벌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원자와 연결을 해서 엄마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이 아이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이제 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계속 연계를 해 주어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할머니의 경우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었는데, 뭐 의료적인 서비스도 제공받으셨어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인이다 보니까 사회적 관계망들도 넓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들 대상의 프로그램들 참여하시고 이러면서 이 가정이 조금씩 생활이 괜찮아지셨어요. 나아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왔던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연령이 될 때까지 쭉 복지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이제 만나러 온 거는 이제 제가 관장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찾아온 거였었고, 손에는 청첩장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복지관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이 모두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관장님이 시간이 되신다면 제 결혼식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초청의 말이었죠. 갔었어요, 결혼식에. 가서 저도 많이 뭉클했고 이 가정이 이제는 너무나 여느 가정하고 다름없는 일반 가정으로 잘 성장을 했고 이 청년이 이제는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이 되어서 또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이 또 한 가정의 삶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광명복지관의 모든 소식들을 귀 기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어르신이 생각이 나는데 이 어르신은 저희 복지관의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으시는 저소득 어르신이었어요. 매일매일 이제 식사를 제공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식사하러 오시면 밤새 안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밥을 먹는 것보다는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죠. 이 급식 서비스라는 거가. 그래서 이 어르신이 저희 복지관에 급식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었었는데 이제 몸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셨게 됐고 병원에 좀 오래 입원하게 되셨는데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어르신이 사망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종결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됐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르신의 따님이고 손녀라고 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찾아오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그 어르신은 광명복지관에 오셔서 밥을 먹는 그것 외에도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정서적 지지라던가 또 동료 어르신들과의 그런 유대감 이런 것들이 그 어르신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그 따님을 통해서 저희가 재확인을 하게 되었고 이 따님은 이제 그게 늘 감사했는데 사실 자신들의 형편도 그리 넉넉한 편이 되지 못해서 선뜻 저희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들어온 그 조의금의 일부를 이제 가져오셔서 봉투를 이제 내미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같이 식사하셨던 동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기꺼이 저희가 그거 후원금을 받아서 동료 같이 식사하셨던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그 어르신의 이름으로 전달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서비스를 받는 자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를 또 다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자가 사회복지사인 저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 누구나도 주는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그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지관이라는 곳이 여하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우리 광명시는 이제 비교적 보편적 그리고 선별적 사회복지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는 지자체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복지 정책과 제도가 우리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잘 정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복지기관들이 끈끈한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복지 안전망의 그 그물망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져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공공 그리고 민간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두드려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기관들에 찾아가시고 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시 튀어오르는 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튼튼한 어떤 마음의 근력,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이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 뭐 시련, 실패, 어려움 이런 것들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뛰어오르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이 탄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탄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사람도 절대로 똑같은 탄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각각 다른 뛰어오르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행여나 그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사회복지를 통해서 그 힘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힘껏 발돋움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 상황을 그냥 두렵고 무섭고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우리가 과거에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이전처럼 회복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데 바로 회복 탄력성을 우리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우리 광명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존의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까지도 함께 갖추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